이번 시간은 ITQ 한글 2020 버전 교재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글 2020 버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글에서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저장 위치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파일의 저장명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을 해야 하고요. 파일의 형식은 한글 문서 확장자 HWP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 공통 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서의 글꼴은 바탕글 스타일에서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양쪽 정렬, 줄 간격 160%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서를 3페이지로 페이지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F7키를 눌러주세요. 편집 용지에선 A4 사이즈 용지 방향 세로 제본 한쪽 상태에서 용지 여백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왼쪽 11mm, 오른쪽 11mm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세로로 써있는 이 내용들 위쪽 10, 머릿말 10, 꼬릿말 10, 아래쪽 10 이렇게 4개는 모두 10mm로 지정하세요. 제본은 0mm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의 본문 영역이 넓어진 게 보입니다. 현재 제가 보는 화면과 다르다면 보기 메뉴에 쪽 윤곽 눌러주고요. 폭 맞춤 눌러주세요. 화면 아래에서도 쪽 윤곽, 폭 맞춤, 쪽 맞춤 이걸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1점 엔터 4번 눌러주세요. 다시 2점 엔터 4번 눌러주세요. 페이지 구분은 쪽 메뉴에서 구역 나누기 눌러주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시 3점 엔터 4번 눌러주세요. 4점 엔터 4번 눌러주세요. 다시 구역을 나누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3페이지에서는 3페이지 첫 줄에 책갈피 지정이 돼야 되는데요. 본문의 첫 줄에 지정되어 있는 제목 앞에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문의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제목의 첫 칸에 이렇게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입력 메뉴 가서 책갈피 눌러주세요. 책갈피의 이름 지정되어 있는 나노로 입력을 하고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커서가 있는 위치에 책갈피 만들어졌고요. 이제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번호가 써있는 줄에는 아무 내용 입력하지 않고요. 바로 아랫줄에 커서 놓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능평가 1의 1번 조건과 출력 형태에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 있는 내용은 모두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두 줄로 입력되어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 영어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이 두 줄의 문장은 하나의 문단으로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엔터키 눌러서 문단 나눠주세요. 출력 형태에 있는 한글 문장 두 줄로 다시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의 문단으로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4개 줄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 대화상자의 왼쪽 하단에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조건의 1번 스타일 이름 지정된 것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은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의 문단을 선택하고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조건의 2번 지정된 것처럼 왼쪽 여백, 여백의 왼쪽이죠. 15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 간격의 문단 아래죠. 1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 모양 눌러주세요. 조건의 3번에서는 글꼴, 한글, 영문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정하는 크기는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로 지정을 해주고 이제 글꼴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언어 대표에서 한글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글꼴을 한글 글꼴에 지정된 궁서라고 입력해서 마우스로 궁서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언어 한글을 언어 영문으로 변경한 다음에 영문 글꼴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마우스로 굴림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설정 누르고 다시 추가 버튼 눌러주면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나누라고 나타나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4개 줄, 2개 문단이 위에 서식 도구에 보면은 스타일 이름 나노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답안 아래 2번과 사이에는 빈줄 1줄 이상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이제 기능평가 2번 작성하기 위해서 2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먼저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입력 메뉴에 표 써있는 위에 표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처럼 표의 줄수는 5, 표의 칸수는 6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크기 지정은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 이 상태에서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 안에 모든 셀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해주세요.
조건에 1번 지정된 것처럼 글꼴 지정해야 되는데요. 한글 2020 처음 실행을 했다면 위에 서식 도구에서 글꼴 목록을 열어보면 한컴 글꼴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컴의 글꼴이 아닌 윈도우의 글꼴 모두 사용하려면 위에 모든 글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옆에 도둠이 나온다면 바로 선택을 해주고요. 도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로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거나 도둠을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정렬은 문자, 숫자 다르게 되어 있죠. 먼저 문자로 표 전체 가운데 정렬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ESC 키를 눌러주고 출력 형태 보이는 내용처럼 표 안의 내용들 모두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하면서 각 셀의 너비와 표의 높이 조절할 필요 없습니다. 표의 전체 크기는 이 상태로 놔도 되는데 전체 블록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로 한 번 정도 키워줘도 됩니다. 이제 숫자에 대한 정렬하도록 할게요. 숫자로만 되어 있는 셀, 저는 천 단위 구분기호 입력하지 않았고요. 먼저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고 평균 아래에도 숫자가 나타나겠죠? 비어있는 4개 셀도 같이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모두 숫자에 지정되어 있는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하세요. 천 단위 구분기호 나타나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천 단위 구분 쉼표를 자리점 넣기 해주세요. 조건에 3번 셀 배경 노랑 지정되어 있죠? 문제지 첫 번째 장에 있는 답안 작성 요령 공통 부분에 색깔, 빨강, 파랑, 노랑에 대해서는 RGB 값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동일하게 지정을 해야 되겠죠. 먼저 색상 지정하기 위해서 출력 형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 셀들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셀 테두리 배경에 배경 탭 나타나는데요. 채우기에서 색을 선택, 그리고 면색 열어주세요. 처음 색상 지정한다면 테마 색상표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색상 빨강, 파랑, 노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색상을 보면은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RGB 값도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RGB 색상과 동일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테마 색상은 한 번만 이렇게 변경해 놓으면 되고요. 노랑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조건의 4번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 계산할 값들 이렇게 모두 블록 설정해 주세요. 평균이 나타날 셀도 같이 블록 설정해 주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으로 가서 블록 평균 눌러주세요. 평균은 소수점 2자리까지 나타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2자리까지 나타나 있으니까 변경하지 않습니다. 위에 캡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위에 메뉴에 표 레이아웃 가주세요. 오른쪽에 보면은 캡션 써있죠? 열어준 다음에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캡션 블록 설정한 다음에 다시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표의 선 모양 지정하기 위해서 표 안의 셀들 모두 드래그해 블록 설정, 그리고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ITQ 한글 시험에서는 테두리 지정할 때 선 모양 바로 적용 모두 체크 해제하고 작성을 합니다.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바깥쪽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다시 한번 표의 첫 번째 줄만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종류를 이중실선, 그리고 아래쪽 테두리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첫 번째 열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오른쪽 테두리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마지막 셀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누르세요. 대각선 탭으로 가서 대각선 각각 지정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테두리 지정은 번거롭지만 방금 본 것처럼 각각 지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차트 조건의 1번에 보면은 차트의 데이터, 표 내용에서 사용하라는 게 있죠. 표에서 노랑으로 지정된 셀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메뉴 가주세요. 조건의 2번에 묶은 세로막 대형 되어 있죠. 세로막 대형의 첫 번째 거 묶은 세로막 대형 클릭해 선택하세요. 차트 데이터 편집은 필요 없으니까 닫을게요. 위에 메뉴에 보면은 차트 데이터 편집해서 다시 열 수도 있고요. 차트에서 축과 범례를 변경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 메뉴에 줄칸 전환이 있습니다. 이걸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범례가 연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출력과 동일해서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제 차트를 컨트롤 X나 오려두기 하세요. 표 아래 빈줄이 하나 또는 2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표 바로 위에 빈줄에서 만들어도 되고요. 그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도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V로 차트를 다시 붙이게 하세요.
표의 너비처럼 차트의 너비를 크게 하기 위해서 차트 선택, 차트의 오른쪽 테두리 잡고 표와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으세요. 차트의 조건 3번에 제목에 대해서 지정이 있죠? 차트 제목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아래 글꼴을 보면은 한글 글꼴, 영어 글꼴 이렇게 각각 지정되어 있는데요. 제목에 그냥 굴림이라고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 모두 굴림이라고 지정을 하면 됩니다. 글꼴 지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한글 글꼴 먼저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굴림 이렇게 나타나면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영어 글꼴도 동일하게 굴림 입력해서 굴림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 그리고 이제 아래 글자 속성에선 진하게 선택을 해주고 글자 크기 12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제목 속성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제목을 더블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 차트 제목 선택되어 있죠? 아래 그리기 속성 선택되어 있고요. 채우기 색에서 밝은색 선택, 그리고 선에서는 어두운 색 선택을 해주세요. 그림자 지정해야 되죠? 그리기 속성 오른쪽에 효과 눌러주세요. 그림자에서 지정되어 있는 아래쪽을 클릭해 선택하세요. 조건의 4번 제목 이외 전체 글꼴 굴림으로 하고요. 보통의 10포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제목 이외 글꼴은 모두 보통의 10포인트가 기본이니까 바로 글꼴만 수정하면 됩니다. 먼저 왼쪽에 세로축 글자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 보면은 갑축 선택됐고 축 속성 이렇게 나타나죠. 출력 형태하고 단위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최소 0단위, 1000단위씩 변경되고 최대값 5000. 그러니까 여기에선 최소값, 최대값 주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글꼴만 변경하면 되겠죠. 세로축의 글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한글 글꼴을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마우스 선택, 그리고 영어 글꼴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마우스 클릭, 그리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세로축의 왼쪽에 축 제목 나타나야 되죠. 위에 메뉴에 차트 디자인 선택되어 있죠. 왼쪽에 차트 구성추가 들어가세요. 축 제목이라고 있죠. 기본 세로 눌러주세요. 축 제목이 옆으로 나타나는데요. 우선 축 제목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축 제목 내용을 먼저 수정하세요. 여기도 글꼴을 한글과 영문 모두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가 뉘어져 있으니까 오른쪽에 개체 속성 가주세요. 그리고 크기 및 속성 클릭하세요. 글상자를 열어주고요. 글자 방향을 목록 열어서 가로로 변경하세요. 아래 가로축의 글자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한글 글꼴에 굴림 마우스로 클릭, 영어 글꼴 굴림에서 마우스로 클릭,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가로축의 글자 상단에 작은 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축 속성 나타났죠? 여기에 눈금, 주눈금이 있어요. 바깥쪽 되어 있는 걸 없음 변경하면 됩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가로선도 필요가 없죠? 가로선 아무거나 클릭해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오른쪽에 범례 선택하세요. 범례는 출력 형태의 테두리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한글 글꼴 굴림으로 변경, 영어 글꼴도 굴림으로 변경해 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테두리 지정을 위해서 오른쪽 개체 속성 범례에서 그리기 속성의 선에서 어두운 색 클릭해 선택하세요. 범례 모양이 위치와 크기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크기 먼저 지정하지 말고요. 마우스로 클릭해 드래그해서 위치를 먼저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범례 테두리의 왼쪽의 상단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순서를 크기 먼저 지정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위치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에 대해서 모두 작성이 완료되었죠. 그러면 개체 속성 창은 닫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페이지 기능평가 2번으로 가주세요.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3번에서는 번호가 1번, 2번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1번을 괄호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칸 띄워주세요. 입력 메뉴로 가서 수식 위에 루트 X 눌러주세요. 키보드에 없는 글자가 처음부터 나타났죠? 그 칸에서 네 번째 것 선택을 해주세요.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소문자 N 입력을 해주세요. 리미티드 오른쪽에 선택해주고 대문자 P 입력하세요. 첨자에서 세 번째 것 선택, 소문자 N 입력하세요.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주세요. 키보드에 있는 글자는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equal 1 마이너스까지 입력. 그리고 이제 분수 선택을 해주세요. 분자에는 숫자 9 입력하고 다시 첨자에서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3 입력하세요. 아래 분모 클릭한 다음에 숫자 10 입력, 다시 첨자에서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3 입력하세요.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른 다음에 equal 입력하세요. 다시 분수를 선택, 분자에 271 입력 그리고 분모에 1000을 입력을 하세요. 1번 문제 수식 모두 완료했으니까 이제 넣기 눌러서 빠져나가세요. 1번과 구분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 몇 칸 눌러서 숫자 2번을 입력하세요. 번호 뒤에 한 칸 띄워주고 다시 입력의 수식에 루트 X 눌러주세요. 키보드에 없는 글자니까 적분해서 첫 번째 거 선택, 아래에는 0을 입력, 그리고 위에 클릭해서 숫자 1 입력, 가운데 상자 클릭한 다음에 괄호 sin x 더하기까지 그대로 입력하세요. 분수를 선택해서 분자의 x, 분모 클릭해 숫자 2,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른 다음에 닫는 괄호 dx 이꼴까지 그대로 입력, 다시 적분으로 가서 첫 번째 거 선택, 아래에는 0, 위에는 1, 그리고 가운데 상자 선택하고 분수 선택을 해주세요. 분자에는 1 더하기 sin x까지 입력, 그리고 아래에는 숫자 2 입력,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주고 dx까지 입력하세요. 그리고 넣기 눌러주세요. 역시 3번과 4번 사이는 이렇게 빈줄, 한 줄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4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이 페이지 전체를 보기 위해서 화면의 보기 상태를 화면 아래에서 쪽 맞춤으로 변경하세요. 4번에는 조건 1번, 2번으로 설명이 있는데요. 2번에 보면은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도형의 조건을 보면은 색상 지정되지 않은 것들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할 거예요. 정답 파일을 같이 보면서 작업하더라도 정답 파일과 동일한 색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입력 메뉴에서 직사각형 클릭하고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만든 도형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를 고정값 상태에서 130으로 지정, 높이는 140을 지정하세요. 크기 고정은 체크하지 않을게요. 본문과의 배치는 기능평가 2의 4번에서는 모든 것을 다 그래프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면색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죠? 색에서 면색 목록 열어주고 여기에선 테마 색상표 오피스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다른 임의의 색상을 지정할 때는 테마 색상표 오피스로 선택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색이나 다른 것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에 있는 모든 도형이 4번 아래 본문 영역에만 나타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글상자 만들게요. 위에 메뉴에서 가로 글상자 클릭해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바로 ESC 키 누르면 이렇게 글상자 선택되고요. 글상자의 글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서식 도구에서 글꼴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글자의 색깔 하향 지정되어 있죠. 글자 색 열어준 다음에 색깔 하향 지정해야 되는데요. 테마 색상표 오피스가 아닌 기본 상태에서는 하향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테마 색상표 오피스로 선택되어 있다면 팔레트로 가서 하향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수평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글상자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를 105, 높이는 15로 지정하세요. 선 탭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반원을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면색 파랑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반드시 테마 색상표 오피스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파랑의 RGB 값 동일하게 지정됩니다. 글상자 탭에 세로 정렬 가운데로 지정되어 있죠. 기본으로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따로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맞춰놓으면 됩니다. 아래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직사각형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만든 도형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120, 높이는 50을 지정하세요. 선 탭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 선택,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면색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밝은 것 아무거나 선택할게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여기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놓으면 되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하고 싶다면 Shift 누르고 클릭해 3개 도형 같이 선택하고 위에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드래그를 해서 맞추면 여기 맞춤에서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정렬은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림 삽입 위에서 입력 메뉴에서 그림 위에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는 작성 파일 저장하는 ITQ 폴더 아래 픽처 폴더에 있습니다. 로고 1.jpg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확장자 jpg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그림 파일 jpg로 선택을 해놓고 보면 되고요. 아래에서는 문서의 포함만 체크된 상태로 다른 거는 모두 체크 해제, 그리고 로고 1.jpg를 열어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나타나는데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40, 높이는 30을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그림 효과를 회색조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이 앞으로 나타났죠? 그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으세요. 다시 위에 메뉴 입력으로 가주세요. 글맵시 위에 가나다 써있는 아이콘 클릭하세요. 글맵시의 내용 나노코리아 입력하세요. 아래 글맵시 모양 열어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아래쪽 리본 사각형 클릭해 선택하고요. 아래 글꼴 목록 열어주세요. 스크롤바를 제일 위쪽으로 가서 글꼴 굴림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글맵시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60, 높이는 30을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 여기도 글 앞으로로 변경해야 하고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깔 빨강 지정되어 있죠? 면색을 빨강, RGB 값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해 선택을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 옆에 출력과 최대한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으세요.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는 책갈피는 3페이지 제목 앞에 먼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연결 대상을 한글 문서 선택해서 나노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 도형 작성할 때는 한 화면에 다 보이기 때문에 다시 화면 보기를 폭맞춤으로 변경할게요. 아래 1번, 2번, 3번 뒤에 있는 도형 만들게요. 입력 메뉴로 가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조건에 직사각형 그리기로 두 개가 같이 지시되어 있죠. 번호 써있는 도형은 모두 다 흰색으로 되어 있죠. 뒤쪽에 있는 도형은 색깔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직사각형 그리기에 대한 조건 해주면 되고요.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를 15, 높이도 15로 지정하세요. 선 탭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률을 둥근 모양으로 선택하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면색을 흰색이 아닌 다른 색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고요. 앞쪽에 번호 써있는 도형 만들 텐데 직사각형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죠. 글자를 입력하면 글상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글상자로 만들게요. 가로 글상자 선택해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숫자 1 입력하고 ESC 키 한번 누르세요. 글상자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는 10, 높이도 10으로 지정, 그리고 선 탭 가주세요.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면색 하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글꼴 수정해야 되겠죠? 위에 서식 도구에서 글꼴 도둠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변경하세요. 이제 두 개 도형 위치 맞춰 놓으세요. 다시 가로 글상자 선택하세요.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글상자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바로 ESC 키 누르세요.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하세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하세요.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고 글상자를 더블 클릭하세요. 크기는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탭에서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선 탭 가주세요. 선의 종류 점선 또는 파선 되어 있죠? 저희는 파선으로 지정할게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 채우기 없음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크기와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 놓으세요. 이제 세 개 도형을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 동일한 간격으로 복제를 하면 되겠죠? 컨트롤과 Shift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세요. 만든 도형 중에 1, 2, 3 써있는 도형, 색깔 각각 다르게 지정해야 되죠? 2번 뒤에 있는 도형 더블 클릭해주세요. 채우기 탭에서 색깔 1번과 다른 색 아무거나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3번 뒤에 있는 도형도 더블 클릭하세요. 1번과 2번 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 아무거나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모두 완료했고요. 이제 3페이지로 가주세요.
제목이 써있는 줄 끝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제목 아래에는 이렇게 빈줄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문단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변화에서 한자키 변환해야 되죠. 단어 바로 뒤에 커서를 놓고 한자키 눌러주세요. 출제된 한자 변화 선택을 해주고 아래 입력 형식에선 한글 괄호 안에 한자 선택 바꾸기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 마저 입력하세요. 교류 뒤에서도 한자키 눌러주고 바꿀 문자 선택 바꾸기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 마저 입력을 하세요.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모두 입력하는 게 이게 하나의 문단이에요. 이제 엔터키 눌러서 문단 나누기 하세요. 다음 문단은 첫 줄 첫 칸에 들여쓰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10포인트 지정을 해도 되는데요. ITQ 한글 시험에서는 스페이스바 2칸 띄워서 들여쓰기처럼 지정을 해도 됩니다. 이제 내용을 입력하세요. 여기도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을 하고요. 이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다음에 중제목이 입력되죠. 중제목 위에는 빈줄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자는 한글 HNC 문자표 정각교 일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트 모양을 찾아서 클릭 그리고 넣기 눌러주세요. 한 칸 띄우고 중제목 입력하세요. 중제목 아래는 바로 다음 줄에 입력합니다. 엔터키 한 번만 누르세요. 6줄의 내용으로 가 AB, 나 AB 이렇게 문단 번호가 나타나는데요. 번호는 모두 무시하세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6줄 내용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시 엔터키 2번 누르세요. 또다시 중제목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에처럼 이렇게 빈줄 하나 있어야 하고요. 컨트롤 F10키 누른 다음에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한 칸 띄우고 다시 제목 입력하세요. 여기도 다시 엔터키 한 번만 누르고 바로 아래에서 입력 메뉴의 표 위에 표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최대 줄 개수를 세어보면 7이죠. 그리고 칸 개수 세어보면 4가 되겠네요. 바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먼저 셀 합치기 할 셀들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합치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래에도 다시 3개 블록 설정, 알파벳 M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드래그해서 먼저 글꼴 수정하도록 할게요. 지정되어 있는 글꼴 굴림으로 변경해 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맞춰놓고요.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다 보면은 셀 너비가 넓은 곳도 있고 너비가 좁아서 두 줄로 나타나는 곳도 있죠. 높이는 조절하지 말고요. 셀 너비만 각각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면 됩니다. 표 아래 빈줄이 하나가 있죠. 커서를 놓고 다시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기관명 입력을 해야 되죠. 입력을 해주세요. 기관명과 표 사이에 이렇게 빈줄 하나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기관명 아래에는 더 이상 빈줄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 제목으로 가서 블록 설정하세요. 제목은 글꼴이 도둠으로 지정되어 있죠. 선택을 해주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정렬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책갈피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만들지 않고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입력 메뉴의 오른쪽에 역삼각형 눌러주세요. 그리고 덧말 넣기 누르세요. 출제된 제목에서 위에 작은 글자 써 있는 거 있죠? 타이핑해서 입력하세요. 한글 위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넣기 누르세요. 머릿말은 여기서 만들어도 되는데 바로 아랫줄에 빈줄에 커서를 놓고 만들도록 할게요. 쪽 메뉴 가서 머릿말 열어주세요.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세요. 머릿말의 양쪽 만들기 누르세요. 머릿말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한 내용을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꼴 도둠으로 변경하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변경,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그리고 닫기 눌러서 머릿말 빠져나와 주세요. 그리고 닫기 눌러서 머릿말 빠져나오세요. 아래 제18의 앞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서식 메뉴로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누르세요. 두 줄에 걸쳐 있으니까 모양을 두 줄로 선택, 그리고 글꼴 목록 열어주세요. 굴림을 클릭해 선택을 해주고 면색 열어주세요. 테마 색상표 오피스 상태에서 색깔 노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첫 줄에 각주 지정된 곳 있죠? 심퍼지엄에서 뒤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입력 메뉴로 가서 각주 클릭을 해주세요. 본문 아래에 각주 내용 입력하세요. 각주의 맨 앞에 있는 번호가 다르게 되어 있죠. 위에 도구 상자에서 번호 모양 누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로마자 소문자 숫자 클릭을 해주세요. 각주의 구분선이 5cm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위에 도구 상자를 보면은 구분선 길이가 5cm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위에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오른쪽에 그림이 나타나야 되죠. 그림이 나타나는 문단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입력에서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하세요. 문서의 포함만 아래에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 4.jpg 파일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열기 눌러주세요.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르기를 실행한 다음에 테두리에 자르기 선이 나타나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림을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40, 높이는 45로 지정하고요.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 상태. 그리고 이 상태에서 끝내도 되지만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와 세로 위치를 모두 문단으로 변경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이건 따로 설정할 필요 없고요. 아래에서는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것만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세요. 바깥 여백에 4가지가 있는데요. 왼쪽만 지정되어 있으니까 왼쪽만 2mm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자르기 상태에 빠져나와도 되고 이 상태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림을 마우스로 다시 오른쪽 끝으로 가져가세요. 출력과 비슷한 위치로 이렇게 맞춰놓고요. 가로 세로 위치를 모두 문단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림이 더 이상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림의 왼쪽에 각 줄의 마지막 글자 출력과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현재 상태에서는 아래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죠.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 각 줄의 끝에 글자 모두 동일하니까 이제 그림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아래 중제목 가서 블록 설정하세요. 글꼴을 궁서로 변경하세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 글자색 하향과 음영색 지정은 나노에서부터 개요까지만 블록 설정하고 글자 모양을 들어가세요. 글자색을 하향으로 지정하세요. 색상 테마 오피스 상태라면 하향이 없으니까 팔레트에서 지정하면 되고요. 기본색 되어 있다면 바로 여기서 하향 지정하면 됩니다. 음영색 열어주세요. 여기는 테마 색상표 오피스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음영색 빨강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6개 줄 블록 설정하세요. 여기는 문단 번호와 줄 간격 지정되어 있죠. 먼저 줄 간격 180%로 지정할게요. 그리고 블록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들어가세요. 문단 모양에 같은 게 있으니까 클릭해 선택할게요. 아래에선 일수준 시작번호 1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 사용자 정의 버튼 누르세요. 1수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번호가 동일했죠? 미리 보기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너비 조정에서 1수준 지정되어 있는 20포인트, 아래 정렬은 오른쪽으로 변경. 다시 2수준으로 변경하고 미리 보기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너비 조정에서 30%로 변경, 정렬을 오른쪽으로 변경, 그리고 설정 버튼 누르세요. 모양이 변경된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설정 누르세요. 번호가 가에서 바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다 써있는 이 2개 줄 블록 설정하고 서식 메뉴 가세요. 오른쪽 끝에 한 수준 감소 있어요. 클릭해주세요. 아래 달아 써있는 2개 줄 블록 설정해서 다시 한 수준 감소 누르세요. 그러면 번호가 제대로 변경되어 나타났고요. 아래 표 위에 중제목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도 글꼴을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나노에서부터 교육까지만 다시 블록 설정해서 기울임 지정하세요. 나노 안전관리만 다시 블록 설정해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확장 탭 가서 강조점에 같은 모양을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특성 분석 교육도 블록 설정해서 동일하게 글자 모양 들어가 강조점으로 가서 같은 모양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표의 데이터 모두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과 정렬은 이미 지정해 놓았죠. 여기도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한 번만 눌러서 표 높이 살짝만 키워놓도록 할게요. 표의 테두리 먼저 지정하도록 할게요. 알파벳 L키 누르세요.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2개 선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다시 종류를 없음 선택,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다시 표의 첫 번째 행만 블록 설정하고 다시 알파벳 L키 누르세요.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 그리고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조건에 셀 배경색 지정이 있죠. 배경 탭에서 그라데이션 선택을 하세요. 유형에서는 가운데에서를 선택, 그리고 옆에서는 줄무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색 흰색이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고요. 끝색에 가서 목록 열어주세요. 색상 테마 오피스 상태에서 노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 기관명 블록 설정하세요. 여기도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글자 모양 들어가서 기본 탭 가주세요.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 진하게 속성 지정, 장평 110%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누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3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가나다라 순서로 7번째 글자인 쪽번호 7로 지정을 해야 되죠. 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고 작업할게요. 쪽 메뉴 가서 쪽번호 매기기 누르세요. 번호 위치에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고요. 아래 번호 모양에서는 순서를 번호 모양, 줄표 넣기, 시작 번호 이 순서로 지정을 해야지 오류 없이 3페이지 아래에만 쪽번호가 나타납니다. 번호 모양 목록 열어서 가나다 선택을 해주세요. 줄표 넣기 체크 해제하고 시작 번호 7로 변경, 그리고 넣기 누르세요. 그러면 가나다 순서로 7번째 글자 4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모두 작성 완료했고요. 저장을 해주고 작성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